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범의 인터뷰가 마련하고 있는 정책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오영훈 도정에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과 체육 분야를 진단하고 그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을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양복 문화체육교육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세요 요즘 아주? 예, 요즘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너무 과로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운 날에 이것도. 하지만 뭐 체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할 만합니다. 네. 업무가 되게 많아요. 지금 문화, 예술, 그다음에 교육, 체육까지 이거 얘기를 하려면, 네, 어쨌든 저희가 그 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거나 네. 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뭐 핵심 포인트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죠. 이게 삼성열과 신산공원 일대를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여기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제주 역사관도 설립한다는 그런 구상을 제시를 했는데, 먼저 그럼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 배경, 왜 추진하게 될까요? 이거는? 예,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 도민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그 문화 가치, 유네스코 상관왕, 뭐 해녀, 돌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여기 근무하기 전에 유네스코 한 4년 근무하면서 느낀 게, 세계의 많은 리더들이 야, 제주 진짜 가치가 있다. 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주 정체성과 어떤 세계인이 나갈 수 있는 어떤 문화의 어떤 방향성에 있어가지고 제주 자체가 아직도 보존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꼭 가고 싶다, 이런 부분들. 근데 막상 이제 제주를 돌아봤을 때 사실 최근 한 20년 동안 급변하게 변했습니다. 뭐 자연환경에서부터 어떤 뭐 저 문화환경, 사회환경까지 여러 가지 변하면서 제주의 정체성이라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는 세대를 위한 우리 제주의 어떤 탐나의 기상,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신산공원과 삼성열을 연결하는 이 구역은 상당히 탐나광장도 연결시킬 수 있고, 그리고 원도심과의 어떤 중심축으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지금도 돼 있는 부분들 좀 더 약간 체계화시키고 컨텐츠를 조금 더 입혀서 우리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좀 자랑할 만한 곳, 데려가고 싶은 곳,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주의 정체성, 또 제주의 가치, 이거를 복합적으로 구해낼 수 있는 곳이다. 예, 글로벌로 가치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장소로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됐죠. 그러면 연구 용역에서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지난해 저희가 연구 용역을 좀 시작했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 6월 달부터 올해 5월 달까지 진행됐는데 한 1년 정도. 그러면서 전문가의 그룹과 그 자문그룹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이 공간을 제주 비리지를 좀 만들자. 어떤 탐나의 어떤 느낌, 과거의 어떤 과거라기보단 과거의 흐름이 지금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제주의 좋은 어떤 탐나의 어떤 흔적, 뭐 그 안에는 이제 삼성열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제주의 신화, 이런 부분 포함해 가지고 큰 현대사까지 포함하는 이런 부분들에 아우르는 곳으로서 제주 빌리를 만들자는 안으로 좀 구상안이 좀 마련됐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문화, 여기에다가 생태, 생태도 단순한 생태가 아니라 도심지기 때문에 좀 품격 있는 정원 개념으로까지 가는 형태로 가자는 식의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틀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 추경에 지금 이제 구상 아니기 때문에 행정화하고 저 구체화시키기 위한 행정 계획을 지금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헤쳐 넘어가야 될 소위 말하는 난관,
소위 말하는 허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타고 느껴지는데 그럼 이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그 예산을 잡을 때 한 150억 그 정도 구매는 될 거다 했었는데 막상 이제 현장을 적용하고 좀 컨텐츠를 많이 입히고 제대로 한 100년까지도 가게끔 최소한 이런 형태로 하려니까 한 400억 이상 정도 드는 그러겠죠.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어떤 난관으로 보고 있고 뭐 초기에 사실은 이제 그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개발 아니냐, 뭐 생태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지만 뭐 결국은 이제 용역에 관련된 시점엔 그런 얘기보다 이제 저희가 생태를 좀 넓히고 있고 또 풍교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좀 해도 되다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국고 보조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아요.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국가유산청하고 지금 이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이 탐나라는 곳이 이 국가유산청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권역으로 역사문화 정비 사업의 권역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한 2, 3년 뒤에 공모도 이루어지겠지만 그렇게 발맞춰가지고 그래 준비 작업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설득 어쨌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청사진이 잘 제시가 돼야 될 거고 또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또 그에 따른 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협조 이런 것들이 잘 따라가야 될 텐데 숙제가 많겠어요. 이거. 저희가 이번에 추가하면 느낀 게 도민 수용성, 공감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뭐 저희 지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도민 수용성, 도민 공감대라는 부분들이 맞아요.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만큼 특히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죠. 지역 주민들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미래 세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도민 입장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아우러 가지고 뭐 우리가 경복궁 그러면 딱 대표적으로 서울 보면은 뭐 창경궁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문화 그런 어떤 이미지의 부분들이 사실 약합니다. 외국인이 왔을 때 같이 거닐리면서 제주의 역사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무수히 도민들과 대화하고 전문가 얘기 나누면서 지금 방향을 좀 잡았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 계획을 좀 더 마무리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난관도 이겨내고 결국은 이제 지역 주민하고 도민이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이제 실현되고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지만 어쨌든 거기에 삼성열 또 우리 박물관 또 신상공원 이런 일대를 전체적으로 우리의 제주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지구로 지정을 해서 해나가겠다는 거는 정말 좋은 컨셉을 잘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처럼 그에 따른 예산 확보라든지 또 그에 따른 앞으로 시설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거기에 지구 지정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대한 그것도 도시계획 부분도 분명히 따라갈 거고 그게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또 과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지금 제주 역사관도 설립을 추진한다면서요? 어차피 제주 이게 역사관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연의 박물관에 있지만 박물관은 박물관이 하는 부분들이고 제주 역사관은 과연 탐나에서부터 이후에 우리가 근대현 세대까지 포함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될 부분인데 지금 박찬식 이제 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문가 그룹들이 같이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역사문화지구 지정과 같이 아울러지게끔 좋은 컨텐츠로 해가지고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좀 사업부도 좀 증액됐지만 기간도 당초는 202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견 수렴하고 또 좋은 컨텐츠를 담다 보니까 한 2028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년 뒤, 뭐 200년 뒤에도 참 그때 같이 이렇게 해놓은 게 지금처럼 이어지면서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동의 그리고 전문가 그룹들의 좋은 의견을 통해서 잘 추진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뭐 제주어가 유네스코의 그 소멸위기의 언어로 지정됐다. 또 이에 대한 보존 필요성, 또 이에 대한 다양한 우리 도민 사회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기울였고 지금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돌아보거나 또 앞으로 봤을 때 우리 국장으로서 어떤 정도의 성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사실 도민 사회에서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가지고. 그 말은 그래도 일정 부분 도정에서 역할을 좀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아요. 해야 될 게 더 많습니다. 네. 지금 여전히 유네스코 2010년도에 유네스코에서가 지정한 이제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몇천 개, 전 세계적으로 지역마다 몇천 개의 그런 형태 돼 있습니다. 네. 제주어 같은 경우는 약 한 5천에서 7천 명 정도 사용하는 언어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좀 위기의식이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2007년도에 그 제주어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모자란 게 많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제주어 대사전 편찬 사업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 체계화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학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해가 제주어 보존회, 그리고 제주어 연구소, 뭐 언론 방송도 같이 하면서 지금 다양한 제주어 보존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뭐 KCTV에서 지금 제주어 방송도 하고 있지만 예, 상당히 맞아요.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교육청에서는 현수막도 제주어로 지금 달면서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네. 제주어가 내 옆에서 쓰여지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고, 뭐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홍보 캠페인도 하고 있고, 뭐 드라마도 제작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볼 때는 이제 웰컴 투 삼달리라든지 뭐 저 여러 가지 이제 드라마 상에서 제주어를 구사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예. 상당히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저희는 지금까지도 뭐 다양한 분야에 뭐 예산을 투입하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그 등급 위기 상황을 좀 더 약간 완화시키는 그런 형태까지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목표를 삼고도 좀 하고 있고, 예. 지금 미래에도 조금 이제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약간 사라져가는 이제 세계의 지역 언어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네. 공동으로 보존하는 노력도 기울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보편화됐어요. 그거는. 예, 맞습니다. 저도 보면 주변에 뭐 물론 이 언론 미디어 매체의 영향도 상당히 네. 컸지만 도에서 그에 대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네. 또 각종 또 지원책을 펴고 있는 것이 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어떤 우리 소멸 위기에 있는 제주어를 소멸이라는 단어를 없애는데 예. 그래서 좀 더 보편화시키는 데 중점을 둬왔고 또 그에 대한 컨텐츠를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만들어 왔는데 그럼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 제주어 보존이나 또 제주어의 뭐 육성은 그렇고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해서 도에서는 그럼 어느 쪽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주어 곧 이제 글과 말은 그 역사를 대변할 수 있고 미래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제가 이번에 이제 한글날 대비해 가지고 국내 학술 대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과 한글과 제주어는 아직도 긴밀한 관계가 있고 그거를 보존해 가는데 제주의 역할의 중요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객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 아까 교육적인 부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이제 창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이 스스로 이제 제주어 노래를 만들어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네. 즐겁게 해야 됩니다. 모든 게 이제 전파시키려면은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K 드라마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저희가 제주의 컨텐츠로서 예. 뭐 해녀도 있고 뭐 돌문어도 있지만 제주어도 상당히 저희가 어필하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좀 공격적으로 좀 제시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종합적이면서 치밀하면서 좀 보편적으로 가야지만 제주어가 아까 소멸위기에서 누구나 쓰는 언어로 예. 자리 잡고 예. 기본 좋은 언어, 또 미래에도 간직해야 될 언어로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금방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써야 되고 예. 또 이게 소위 말하는 이질감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 사이에
국민들 마음속에 존재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결국은 컨텐츠예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 K 컨텐츠와 관련해서 인기가 상당히 높고 또 주목도도 높잖아요. 여기에 또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도 하고 지원도 좀 해서 제주형 콘텐츠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고 국장께서도 아까도 그걸 계속 예. 강조를 하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해 준다면. 근데 저희 부서에서 볼 때 컨텐츠 산업은 미래의 제주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는 특이하게 컨텐츠를 잘 갖고 있습니다. 예. 해녀에서부터 공동체, 아까 사삼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런 돌문화, 뭐 제주도 하나의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괄적인 부분들이 자연환경과 문화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 있습니다. 현재도 이런 거는 외부에서 덜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와서 촬영도 하게끔 하고 있고,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주를 하나의 이상형으로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단순히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컨텐츠를 지금 실제로 외부에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지난달인가 저희가 텐센트 글로벌 기업입니다. 에서가 저희가 실무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제주에 있는 이 컨텐츠 어떤 산업을 글로벌화 시키는데 같이 협력해 나가자. 제주는 자연환경, 문화적 환경, 여기에다가 제도적 환경도 있습니다. 예. 무비자를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단께서 하나의산 플러스 정책도 많이 하고 있지만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에서 오고 싶은 곳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는 과거에는 자연환경을 보러 오는 보겠지만 지금은 MZ 세들이 오른 게 그분들은 이제 MZ 세들은 한 끼 라면을 먹더라도 20만 원짜리 공연을 보고 이렇게 자세가 돼 있습니다. 네. 그만큼 컨텐츠에 상당히 이제 몰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제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런 여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진력을 다해 가지고 저희가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를 가둬놓는 것 중에 하나가 제주다운 것이 제주다라고 네. 하거든요. 근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맞습니다. 한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이 복지 정책이라고 할까요?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네, 복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예술인 단체로 이제 등록돼 있는 예술인이 저희가 한 2,7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존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쪽에 편안하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듣고 최대한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약 800명 정도가 청년 예술인입니다. 예. 이분들에 대해 어떻게 지원책을 강구할 거냐 하면서 지금 뭐 최근에 추경 때 예산이 좀 어렵지만 창작 지원금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한 200명 정도 해가지고 과거보다 좀 확대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정책도 펴고 있는 게 늘렸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 예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 틀은 갖춰야 될 거 아니냐 이제 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저희가 그 제주형 예술인 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좀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술 창작 활동 지원, 그런 제주형 예술 생태계 구축, 제주인의 사회 직업적 지위 향상 등 해가지고 좀 장기적인 5개년 계획을 좀 마련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5년간 한 1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서 장기적으로 네. 예술인이 자립 기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을 갖추게끔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중심축으로서 제주형 예술인 복지센터도 개설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희가 볼 때는 이 생태계 구축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편안하게 공연을 하고 수의자들은 정당한 값어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거를 보거나 또 구매하거나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아니냐. 네. 지금 공연장이 좀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전시실도 모자라고 있는 배경에는 예술인들이 진짜 전문 예술인이 2,700도 있지만 그만큼 예술을 원하는 분들이 아마추어 격인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폭주입니다. 공연장 90% 이상이 거의 다 예약되고 다 하는 시스템이라 가지고
저희가 그런 전시장 그리고 이제 공연장, 뭐 소규모 어떤 공연장까지 포함해가지고 민간 시설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를 좀 체계화시키고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하고 네. 그리고 재생할 수 있으면 재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얘기도 듣고 있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오픈 릴레이 토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의견들이 또 다양한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포괄적으로 들으면서 나름대로 방향성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픈 릴레이 토크는 문화예술인들의 얘기를 직접 예, 듣는데요. 예, 듣는 거. 이전과는 다르게 문화예술 행정 분야가 아주 정확하게 잘 맥을 짚고 또 제주도에 사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부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해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문화 정책이 포괄적으로 돼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도 문화 정책과가 있지만 문화예술 컨텐츠 과가 별도로 마련돼야 됩니다. 필요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도 저희 지사님께서 그렇게 가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 얘기가 있는데 과거에 환경이 환경 건설국에 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도로 환경국이 독립되고 발전해 나가듯이 지금은 문화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직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는 부분들은 이제 지사님께서도 저희 그래도 건의하고 있고 지사님께서 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보겠지만 아마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는 지사님이고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조직 개편할 때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지사가 도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행정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느냐가 지사가 앞으로 행정에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 이게 옆에서는 분명히 그러겠죠. 이건 하나의 팀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굳이 과 단위로 아니면 과 단위로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국 단위로. 근데 그거는 그런 생각에 저는 동의를 안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사가 본인이 재임 기간 동안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는 거는 그건 모든 공무원 또 도민들한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하신 말씀도 지사께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체육 분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체육 분야 얘기한 가운데서 가장 도민의 관심이 뭐냐면 지금 종합경기장 일대를 아주 확 바꾼다는 거예요. 확. 자,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한다는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게 지사님께서는 도시계획적 관점에 접근해야 될 거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정확히 보신 거고 저희도 지금 과거의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도 종합경기장 용역이 있었습니다. 했었어요. 예, 맞아요. 또 2020년도에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게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스포츠만의 관점에 보는 게 아니라 위치적인 부분은 상당히 구제주와 신제주의 접점 지역입니다. 맞아요. 또 원더심과 연결시킬 수 있는 큰 라인입니다. 네. 그리고 공항과 3km가에 위치해 있는 인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위치적 중요성은 도시계획 관점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걸 어떻게 교통적인 관점에 연결시키느냐 이런 부분들. 네. 또 특히 이제 시설적인 면에서도 단순히 시설 보수냐 아닙니다. 1968년도에 처음 종합경기장이 세워졌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한라체육관, 뭐 야구장이 1980년대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전국 소정치되면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순 어떤 개보수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설적인 측면에서. 그럼 스포츠적인 측면이나 사람들의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접근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엘리트 체육인들이 중심을 잡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30년 전에 우리가 김순애가 이제 헝그리 정신으로 뭐 금메달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e스포츠, 뭐 다양한 스포츠가 많이 저변이 확대되고 이 동호인들이 있잖아요. 클럽에 가입된 동호인들만 7만 6천 명입니다. 그만큼 100세 시대에 건강의 시대에 운동에 대한 관심, 그런 다행히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내 옆에서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스포츠 종합 통합을 볼 때 관점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명쾌해집니다. 그 세 가지 요소를 정확히 고려하면서 미래에 앞으로 만들어지는 10년 이상 걸린다고 보면은
50년 뒤에 그 상황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50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담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더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려해야 될 게 돈입니다. 재정적. 그럼 이게 한 5천억 이상 들어가는 돈을 뭐 용역사원은 7천억 하지만 누가 낼 거냐는 겁니다. 시설 개보수는 중앙부처 예산을 좀 받으면서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시설을 새로 짓고 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풀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용역 결과가 무의미해진 게 그였습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가 걸렸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라는 점에서 아까 세 가지 요인에다가 이 재정 문제 부분들을 어떻게 민자 유치를 이끌어낼 거냐. 이 고민에서 민자 유치는 간단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나의 게임입니다. 그게 돈이니까. 그럼 공항과 연결시켜야 돼요. 공항 어떻게 할 거, 연결시킬 것인지. 그리고 엘리트 체육인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안에 머물면서 운동도 하고 뭐 쇼핑도 하고 해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 타이는 저희가 목표하는 부분들은 하루에 4만에서 5만 정도 이용해야지만 민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공항과 연결 교통시설을 마련할 거냐.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시설, 뭐 저희가 지금 할 때는 면세점, 그리고 이 컨벤션, 뭐 이런 부분들, 또 스포츠를 하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을 할 것이냐. 예, 이런 식이 뭐 예를 들면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연결시키기 전에 종합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일이 복잡해지고 중요해지면서 또 커졌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서 최근에 저희가 용역은 이제 8월 초에 마무리될 계획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12월 초까지 연장시켰습니다. 예. 그러면서 워킹 그룹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예. 워킹을 새롭게 구성해가지고 그 안에는 체육인 당연하죠. 엘리트 체육인 그리고 일반 체육 하시는 분들, 관광, 공항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 교통 그리고 민재투자 전문가 같이 해가지고 행정뿐만 아니라 워킹그룹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밀하게 접근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이게 현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별로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조만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수합하면서 중간 보고도 했지만 또 이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스포츠 종목 단체별로 예. 다 개별 면담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어떤 게 최선인지, 국내 대회를 스포츠 마케팅에 어떤 게 해서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네. 또 어떻게 해야 이 비용 대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 예. 뭐 특정 단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종목이 아니라 예.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저희가 미래행까지도 현재 데려와 가지고 예. 종목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겹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전문 체육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경기장 규격, 경기장 활용에 대한 초점을 하실 것이고 또 도가 얘기하고 있는 이 민자 유치에 초점을 맞췄을 경우는 여기에 활용도 그리고 여기에 와서 투자하는 분이 투자하는 기업이나 투자하는 쪽에서 봤을 때의 어떤 수익성의 문제 이것이 서너 가지가 복합적으로 융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다른 시도에 보면 야구장을 하나 건립을 해도 상당히 엔터테인먼트 네, 요소와 맞습니다. 활용도를 상당히 많이 네. 중점 경기장만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종합 경기장은 모든 게 지금 다 들어있어요. 종합 경기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뭐 애양운동장이죠. 경기장도 있고 또 지금 바로 그 앞에는 지금 터미널까지 있고. 근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새롭게 청사진을 다소 그리려면 고민도 많이 들 거고 이견도 많이 들어야 될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체육인들이 불만이 높다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지금 요거는 경기장도 뭐 규격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사실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는데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근데 현실입니다. 네. 현실을 정확히 지켜야 됩니다. 미래에도 봐야 되고 그 현실이라는 지금 거죠. 현실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장은 더 이상 개봇을 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예. 지금 경기장 그건 예.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지은 지가 4, 50년인데 그럼 이거를 지을 돈이 예.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 부분이 시작점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종목단체 얘기를 다 들으면서 하는 게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냐. 예.
이 시설을 하는데 국제기획이 필요한 거냐, 국내 대회를 유치하는 거로 괜찮은 것이냐, 또 관광객이 필요한 어떤 시설을 할 게 더 괜찮은 것이냐, 그러면서 이용 국대화를 통해 가지고 하면서 절충점, 공항과 연계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욕구의 충족, 그리고 민간 투자를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체육인에 대한 존중, 그동안 해왔던 어떤 노력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체육인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세로서 얘기를 들으면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시켜 가지고 담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앞으로?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듣는 과정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종합 경기장을 일단 다시 해야 되는데 단계별 추진 계획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 경기장의 부재는 아까처럼 투자자를 이제 했을 때 이익이 될 수 있는 구조,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면세점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JDC 같은 경우에도 언뜻 이 면세점을 여기하게끔 하게 되면 그 뭐 공항과는 뭐 서울 도심 터미널도 있지 않습니까? 직행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하면은 모든 수속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안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처럼 그리고 전지훈련 할 때 호텔 좀 소규모로 해가지고 전지훈련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전지훈련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식.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컨벤션도 이제 서귀포 유주 있지만 여기에도 하나의 컨벤션 해가지고 공항과 연결시켜가지고 허브로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를 통해서 의견 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체육인에 대한 의견, 이런 거의 의견. 그러면서 결국 이제 민간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손을 안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냐에 대한 옵션 그렇죠. 했을 때 저희가 중간 보고를 또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이제 도민 설문조사도 같이 하고, 왜냐면 이게 이 공간은 아까처럼 도시계획적으로 볼 때도 구도시와 이제 신제주의 접점이 되는 지역이고 하나의 중요한 코어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시 발전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가져갈까에 도민이익이 중요합니다. 예. 이제 그런 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저희가 12월 초까지 용역 기간을 좀 넓혔습니다. 그 이유가 그거고 또 체육인의 중심이 된 그 용역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제 워킹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주는 체계를 갖추기 그건 이유입니다.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모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조화롭게 그죠. 추진이 됐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께 의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뭐 다음에 시간 되면 얘기를 하고, 가장 먼저 한 건가요? 그 학교 급식비도 지사 예, 교육감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교육에 대한 이 제주도정의 지원 또 예. 관심이 상당히 지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교육발전 특구로 얘기를 전하고, 일단 먼저 평생교육에 대해서 뭐 우리 국장도 그렇고 지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이 도민대학에 대해서 도민들이 관심이 높아요. 도민대학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도민대학의 모토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제주의 역사나 어떤 그런 배경에 상당히 힘든 역사를 보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부모님 세대들은 애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본인은 학교를 못 끝냈지만 애들만큼은 제대로 좀 교육을 시키고 싶다. 이런 의지가 곳곳에 다 있습니다. 보면 만날 때마다.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그렇다 치더라도 배움에 대한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는 게 우리 의무라 생각하고 지단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공약사항도 내섰고 역전적으로 하자 하면서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작년에 이제 개교를 했습니다. 네. 도민대학을 작년에 이제 개소해가지고 9월달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2기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가 2기. 예, 근데 작년 할 때 33개 과정 517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년째를 맞이해가지고는 36개 과정에 619명이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학기 되면은 또 이제 또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뭐 모집하는 방법은 그냥 우리 도민대학의 홈페이지 가가지고 등록하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 네. 그리고 원하는 과목을 그냥 선정하면 돼요? 됩니다. 예. 근데 분야가 아마 도민들께서 놀라실 겁니다. 모든 게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 안에. 그게 저희가 볼 때 뭐 기준은 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인문교양, 직업활용, 제주희애, 사회통합 4개의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다가 이제 특별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저희 지도님께서는 이제 사실 도문대학의 협의는 이제 평생 교육장학진흥원에 두고 있는 한도동에.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이제 캠퍼스 이제 본부입니다. 근데 서귀포에도 있고 서부에도 있고 동부도 있습니다. 이 브린치 쉽게 말하면 이제 분원이 예. 그리고 동네 캠퍼스도 있습니다. 그 도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예, 접근하기 편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24개 농협 다리 농협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읍면단의 과거에 영농교육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예체능도 하기를 원하고 자기 또 퀄리티 있는 교육도 받고 싶고 그런 충족을 바로 옆에서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조합전형계도 흔쾌히 오케이 가지고 지금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지금 저희가 챗GPT 교육이 이루어지고 거기서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협의 젊은 세대들이 챗GPT를 활용을 너무 잘해가지고 야 이거 농업에 선진해야 되는 이게 될 것 같다. 뭐 경쟁률도 한 2대1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이제 효과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2년차 접어드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느냐. 뭐 재단님께서는 5만 명이 목표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금방 5만 명 넘고 10만 명까지도 갈 수 있는 물론 이제 그게 특별 교육 과정도 포함해서 하는 거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만큼 도민의 배움에 대한 열기가 높다. 크다는 걸 저희가 반증이라 보고 있고 저희 행정도 최선 다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이거 다 아시죠? 도민대학은 좀 관심 갖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신청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도민 이 평생교육 분야는 도민대학 외에도 저희가 지금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우처라고 하면 취약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아예 없애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원래 같은 경우는 약 한 1,500명 정도 돼가지고 지금 지급하면서 교육 바우처를 제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뭐든 수강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 뭐 아까도 뭐 농협 관련해가 MOU 체결한 게 그렇습니다. 제주는 1차 산업 분야가 전국의 착오를 찾을 정도로 읍면 지역의 중요성이 커졌으면 과거에부터. 그렇죠.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관광에서 자연환경 수려하게 좀 유지되고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희생을 많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래에는 헬스, 교육, 문화 쪽이 소외되지 않게끔 하자. 지금 문화, 체육, 헬스가 다 동지역 위주로 많이 했던 게 있습니다. 시내권, 네, 그렇죠. 그거를 읍면 지역의 조합이 있죠. 농협은 어떻게 보면 읍면 지역의 공동체의 산실입니다. 네. 그 농업 저희가 왜 뭐 다른 지역 공간도 많지만 왜 농협을 주안점을 줬냐면은 농협은 농업 교육 담당 직원은 각 지역의 가구에 숟가락 몇 가지 다 합니다.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성에까지 다 알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런 노하우를 이번에 우리가 도하고 같이 MOU를 맺게 되면은 단지 영농 교육을 벗어나 가지고 문화, 헬스, 이제 교육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역점을 더 가지고 지금 내년도 지금 좀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교육감과 대담을 할 때 이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고 또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설명을 아주 심도 있게 해주셨는데 제주도가 지난 2월에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먼저 교육발전특구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예, 교육발전특구는 뭐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방화시대위원회에서 지역의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의 어떤 정주 생태계를 좀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네. 그럼 과거의 어떤 교육 위주의 중심이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과 산업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체계적인 지역 발전 플러스 교육 발전에 대한 생태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교육발전 특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 이 세대들한테는 어떤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제주 관련해 가지고 3대 사업 6개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제주 교육 모델을 좀 만들자 제대로 공교육에 대한 혁신에서부터 지역 우수 인재 양성까지도 하자. 네. 그리고 미래 제주 사회 대비해 가지고
좀 혁신적인 어떤 글로벌 미래 인재를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또 직업과도 연계시키자 이런 형태의 그 틀 그리고 이제 모두가 함께 협업 체계를 구축하면서 함께 책임 교육도 하고 지역 발전도 같이 시키자는 네. 틀의 어떤 전략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생태계도 만들고 정주 생태계도 구축하자 네. 이런 식의 어떤 큰 틀의 어떤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행인 게 제주는 이미 제주 영어 교육 도시의 어떤 그런 모델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갈지에 대해 지역 사회와 교육이 연계시키면서 가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제주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걸 성공해야지만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전파시킬 수 있는지 또 제주도는 전국 유일하게 광역도 전체가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제주도. 예. 그 말은 잘만 하면 정주 여건도 개선되고 네. 미래형 인재학도 제대로 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양보 국장이 담당하는 업무가 지금 문화예술, 체육교육 어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게 또 오늘은 또 모처럼 출연하셔가지고 뭐 의회에서 제기됐거나 또 우리 언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 또 도민들의 관심 가졌던 부분만 설명을 들어도 지금 시간이 거의 뭐 훅 갔습니다. 훅. 다음에는 이 안에서 좀 더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면서 예. 내부적으로 뭐 좀 질문들을 걸러가지고 예.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민들께 마무리 정리 발언을 좀 한번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제주도는 도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 교육에 대한 욕구, 그리고 건강에 대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에 대해 가지고 최우선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네.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모자란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같이 해결하면서 저희가 미래에 제주 사회가 이 세 가지 부자가 다 건강한 사회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저희 지사님께서도 예. 그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 우리 김양보 국장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단은 믿음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저희 본방송 외에도 또 홈페이지와 또 VOD,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주 자세히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석범의 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